예, 안녕하세요. 바깥에 비가 많이 내리는데, 저희 정치 1번가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이야기, 이제 완전체가 형성됐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우리 김현정 위원장이 오고 있긴 한데, 차가 굉장히 막힌다고 해서, 오늘 한 5분 대변인 정도, 된 날이니까 좀 봐주는 걸로. 네. 5분 정도 늦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완전체가 아직은 또 완전하게 안 됐는데, 5분 뒤에 완전하게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현정 위원장 오기 전에 반가운 손님, 저희가 손님이 아니지 이제부터 여기 주역이실 텐데요. 인사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애정하고 사랑하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더 일찍 결합했어야 되는데 늦게 결합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부산 시당위원장을 맡게 됐고요. 그전에는 부산 진구청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번에 부산 시당위원장 선거가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많은 당원들의 바램과 요구가 이번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딱 하루 즐거웠고 그 다음 날부터 어깨가 무거워 죽겠습니다. 네. 2024년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사실은 부산 진여고 졸업을 했잖아요. 우리 지역구예요. 우리 구청장님이 시기에 맞아요. 저희 학교 가셔갖고 방문하셔가지고 학생들 뭐 좋은 말씀도 운동장 해주시고 콘서트도 해주고 했죠. 콘서트 네. 하시는 모습 보면서 사실 되게 이렇게 뿌듯했어요. 제가 제 선배가 저렇게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저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부산 이렇게, 시당위원장이 원회하는 거 처음 아닌가요? 네, 이전엔 있었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2016년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나왔으니까, 그때부터 현역들이 하셨고, 그 이전에는 원외들이 하셨는데, 현역이 있으면서 원외가 한 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아유, 우리 뭐 네네네. 새날 방송도 레벨이 쫙쫙 올라가니까 시당위원장님도 함께 고맙습니다. 해주시고. 모시기 힘든 감사합니다. 분을 모셨습니다. 네. 제가 욕심을 좀 부린 거고요. 서은숙 우리 위원장님이 좀 이렇게 중앙에서도 널리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당원들, 지지자분들이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한 게 구청장 시절에 너무 일을 잘하셨어요. 제가 막 늘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던 게 특히나 뭐 시정, 행정 이런 거 다들 열심히 잘하시지만 홍보를 또 잘해야 되거든요. 네, 너무 그럼요. 유쾌한 맞아요. 홍보를 아마 전국에서 탑이었을 것 같은데 그럼 본인 아이디어였던 그럼 뭐예요? 떨어졌어요. 옛날에 박원순 시장이 맨날 이재명 지사 보고 그거 홍보 아쉬워했는데. 잘한다고. 네네네. 일은 자기가 다 아이디어 먼저 냈는데 맞아요. 홍보는 이재명 지사. 디스입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디스입니까? 네. 그런데 아쉽게 이번에 구청장은 또 낙선을 하셨어요, 그죠? 네. 근데 뭐 아쉬움은 잠시고 또 와신상담하셔서 또 네. 뭐 뭐 시당위원장 맡아주셔가지고 큰 뜻이 있지 않을까. 우리 주민들의 큰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중앙정치하라는. 앞으로. 네. 총선에서 이제 뽑아주셔야죠. 부산 진구 우리 구민들이. 네, 종서에서 이제 부산을 진짜 좀 또 한번 디벼봐야죠. 디비해야지, 네, 디비해야지. 제가 디비봐야죠. 걱정인 게 이 방송하면서 그렇게 이제 부산 사투리 안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서은수 위원장이 금방 모셔갖고, 통하네. 네. 이제 계속 사투리로 막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천에 계신 우리 지역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시고, 예.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윤종구 위원장님은? 저희가 이제 요새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안성이 정말 살기 좋은 데인데 이런 얘기 혹시 안 모르겠어요? 생거진천 사거용인이란 말 아세요? 생거진천 사거용인. 살아있을 때는. 살기에는 진천 땅이 좋고 죽어서 묻히기에는 용인 땅이 용인 땅. 좋다. 근데 안성이 딱 진천하고 용인 가운데잖아요. 그래서 안성은 이제 살기도 좋고 죽어서 묻히기도 좋은 땅이다. 그래서 큰 자연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2년 됐나요? 폭풍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큰 또 폭풍이 온다 그러니까 그게 또 걱정스럽고 그렇습니다. 좀. 이 태풍 얘기가 나왔는데, 흰남노, 이름? 이 명칭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이게 라오스에서 라오스에서 명명된 나왔다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국립자연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칸무안에서 따온 단어고, 이게 돌가시 나무 새싹? 뭐 이런 의미인데, 이 새싹이라는 단어만 보면 위력이 강할 것 같은 그런 태풍은 아닌데, 지금 이전에 태풍이 몰고 오는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영상들을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뭐 이 세상을 다 잡아먹을 것 같은 그 위력을 맞아요. 가진 태풍입니다. 아니 지난번에 그 추석 전에 왔던 그 부산의 매미 태풍 때 네. 그 이름이 매미였잖아요. 네. 아 근데 진짜 그때 부산에 추석을 딱 앞두고 딱 이때쯤 온 태풍이었거든요. 그 상처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 악몽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서 부산은 아주 예 긴장감이 높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 오는 비는 진짜 하등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수확할 때인데. 지금 비 많이 오면 과일도 맛이 아 떨어지고. 맞아요. 네. 지난주에 이제 안성에서도 올해 첫 벼벽이 행사를 했는데 이제 추석 지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추수가 시작돼야 되는데 저 이제 논에 있는 벼들 다 쓰러질까봐 아유, 농민들 시름이 지금 너무 깊습니다. 안성은 특히나 우리 진구와 미추홀과 달리 도농복합 음. 지역에 그렇죠. 넓은 그러니까 지역을 딱 연상이 지금 되잖아요. 이 그러니까요. 누런 들판과 이 과일들이 막 떨어지는 게 딱 연상이 낙과가 되니까. 많이 생길 겁니다. 네. 지금 걱정입니다. 네. 그 부분. 근데 그 지금 태풍만 없었다고 하면 풍년이었다고 풍작일 맞아요. 거라고 네. 하더라고요, 농민들이. 근데 지금 태풍이 어느 정도 위력으로 다가올지 몰라서 걱정이고요. 부산에서 오셨으니까 부산 시장 박형준 시장 뭐 파리 출장을 간다 만다 막 이것 때문에 말이 많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 왜냐하면 취소했대는데. 아 그래요? 예. 7일 날 그 엑스포 유치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부산시만의 일이 아니라 이게 전국 이게 국가 단위 일이기 때문에 부산시장이 굳이 지금 이 재해를 앞두고 가야 될 이유는 없죠. 근데 자꾸 지금 요즘 부산시장이 계속 이렇게 뭔가를 결정했다가 다시 뒤집는 이런 게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잘 전국적으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엑스포 유치 BTS 공연도 예. 공연장을 정말 어처구니 없는 곳으로 정했다가 민주당이 반발하고 지역 언론이 반발하면서 이렇게 장소를 바꿨거든요. 이런 식의 오락가락하는 이게 중심 없는 행정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BTS 공연을 아무 그 준비되지 않은 장소에서 처음에 하려고 했다가 거의 뭐 우리 허허벌판 같은데. 부산 시당위원장님이 센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지금 변경한 곳은 어디죠? 아시아드 주 경기장이고 예. 여기는 뭐 한 6만 명 정도 수용이 되는 원래 BTS도 공연을 했던 곳이거든요. 이런 아니, 좋은 애초에 곳을 그런 놔두고 데서 하지 왜 그랬대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 사회의 여론이 아니 왜 한 번도 공연을 한 적도 없는 그냥 허벌판인 그것도 아주 시민의 안전이 정말로 걱정되는 곳이에요. 그 장소로 정해진 곳이 왕복 2차선 도로예요. 출입구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건축 예정지인데 그런 곳에 했다는 것 자체가 땅값을 올리고 싶었나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BTS 공연장과 관련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은 찬란했으나 BTS 공연 유치엔 중간은 뭔가 좀 수상하고 마지막엔 의혹만 남겨놓은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요. 지금 부산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그 LCT를 2채를 가지고 있던 박형준 시장이 시장이 되면서 처분을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안 하고 있는 걸로 아유, 알고 있어요. 하여튼 이 정부 사람들이 문화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막무가내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막 밀어붙이다 보니까. 본인이 한 말도 네. 기억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프랑스 갔다고 네. 그래도 돌아왔나요? 아직 안 아직 안 갔대요. 갔어요. 가려고 했다가 가려고 취소한 했다가 거죠. 네. 취소를 했답니다. 아유, 늦게 오셔도 다 알 건 알고 계시는군요. 예. 대변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소개를 먼저 고맙습니다. 해드리겠네요. 여러분들 아직 소식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재명 당대표께서 김현정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 회장을 대변인으로 임명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8월 28일까지 비대위원 하다가 한 7일 쉬고 다시 대변인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예, 우리 더원협을 대표해서 열심히 더불어민주당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변인 된 건 축하드리는데요. 그 저 성명서 같은 거 쓸 때 남영이하고 저한테 이제 그만 시키시고 대변인 되셨으니까 이제 직접 하시는 걸로. 그 모르는 일이 있는데 그 내가 초안 내가 다 잡은 거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가감하라고 준 거지. 얼마나 지시를 잘 내리시는지. 앞으로는 초안까지 임종근 직무대행이 좀 쓰는 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근데 너무 든든한 게 일을 찾아서도 많이 하지만 더원협의 전체적 위상을 높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최고위 그 모든 지도부 선출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힘 좀 부리는 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영향이 결국은 당원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이끄는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직책을 맡게 돼서
부럽기도 하고요. 그 혼자 저기 하시면 안 되고 저희 다 챙겨주셔야 이게 되고요. 전부 다 우리 더원협의 사무총장인 남영희 위원장의 덕입니다. 뒷배, 로비. 뒷배. 그리고 아까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구수한 사투리가 계속 들렸던 우리 네. 서은숙 우리 인사 위원장이 오셨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이제 앞으로 이 방송 끝나면 용궁 앞에 가서 네. 농성을 계속해야 됩니다. 아, 네네. 단식은 우리 윤종근 아, 위원장이 다시 하기로 좀. 했고요. 저희가 미리 그 설명을 좀 드려야겠는데 오늘 방송이 끝나면 더불어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할 겁니다. 그 제목을 뭘로 잡았었죠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야당 정치 탄압. 탄압 음. 중단하라 이런 강한 메시지를 담은 그 기자회견을 할 텐데요. 저희가 또 다들 원외위원장이기도 하고 또 참가하시겠다라는 다른 원외위원장님들과 함께 이 방송 끝나면 4시 30분에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언론들은 사실 원외위원장들 목소리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그랬고 지금 뭐 이 지도부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꿋꿋이 언론이 봐주지 않더라도 저희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낼 수 있는 목소리는 최대치로 해왔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앞장에 선두에 섰던 김현정 위원장님이 늘 예. 자리했고 혹시나 문제가 돼도 다 그 앞에 방패막이를 하실 거죠? 우리가 지난 대선 때 과격하게 한번 싸우고. 본부장 리스크의 선봉에 우리 더원협이 섰죠. 네. 그 본인, 부인, 그렇죠. 장모 그 리스크 관련해서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음. 중앙지검 앞에서 1인 시위도 한 2달 일인시하고. 하고 네. 이제 양평 공홍지구 그 땅에도 찾아가가지고 또 기자회견하고 많이 했죠. 많이 하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거를 이제 국감이 이제 시작되고 이제 정기회의가 이제 하반기 중요한 민생법안 처리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내 지금 비상의총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끝났나요? 아직 하고 있을 거기서도 거예요. 지금 하죠. 예 네. 그 저 의총에서도 정치 탄압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결의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는데 우리 원내 의원님들은 이제 국감하고 민생법안 챙기는데 바쁘니까 장외 투쟁은 우리 더원협이 그리고 원래 우리가 몸빵은 저희가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투트랙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원내에서는 민생 이제 실용 정당 또 이재명 당대표도 됐으니까 그런 쪽으로 포지티브하게 가고 선도 투쟁은 원내에서 하는 걸로. 예. 걱정되긴 하지만 잘할 거라고 다 또 믿습니다. 책임지실 거기 그만하면 때문에. 빨리 배치 달아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배지 한 10개는 달았어야 네. 되는데. 아, 예, 저희가 이제 그 지금 가까이 북상해서 대한민국, 지금 제주, 부산, 그리고 수도권까지 오늘 저녁에 근접해 올 것이라고 걱정이 되는, 흰남노 태풍, 만반의 그 대비 태세 갖추시고, 우리 뭐 각자도 해야 될 분위기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문제 없는지 먼저 점검을 하고, 이웃에 홀로 계시는 분들 있으면 전화도 한 통 해주시고, 좀 준비를 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완전체가 됐으니 진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를 외치고 시작할게요. 이게 정치 1번가 벌써 113회입니다. 늘 기호 1번만 할 정당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기호 1번은 2030년, 2040년, 2050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1번 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위한 연구 공부 방송. 1번 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위한 서동요 방송 정치 1번가 113회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 한 번만 더 본인 인사 말씀 소개 성함부터 해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진구갑 지역위원장이고요. 부산시당위원장 서은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성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맡고 있는 윤종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평택을 지역위원장이고요. 오늘부로 더불어민주당 당 대변인으로 임명받은 김현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 지역위원장 남영입니다. 자,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다룰 이슈 내용 얘기해 볼까요? 좀 전에 지금 국감이 아니고 의총, 민주당 의원총회가 어떤 내용을 다루면서 하고 있을지 저희가 예상하는 바는 있잖아요. 두 가지 정도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인 소환 요구. 근데 이 소환이라는 게 말이 안 되고 출석 요구여야 되거든요. 그것도 특정한 날짜를 지정을 했습니다. 9월 6일이라고.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 대선 과정에 있었던 그 조사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서면으로
답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야당 대표에게 정치 탄압이 아닌가, 출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걸 다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김건희 씨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혐의, 허위 사실, 뭐 허위 이력 사실 등에 대한 부분도 경찰에서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들은 무혐의, 불송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 하면 특검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들을 다룰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민생 경제 위기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의총의 뭐 총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저희가 이제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윤 대통령께서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겠다라고 한 것은 뭐 선전포고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1시에 윤석열 대통령 고발했죠. 서울중앙지검에. 이게 사실 그 허위사실 공표로 똑같이 한 거예요. 그 주가 조작한 거.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4개월만 1인 매매를 시켰고 그 절연했다. 그런데 실제로 뉴스타파의 보도에 의하면 6월 16일 날 거래한 게 또 나타났거든요. 명백한 이거는 팩트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거든요. 이게 바로 허위 사실 공표거든요. 근데 오히려 윤석열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그 허위 사실 공포의 내용은 이건 사실에 대한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현이잖아요. 비유적 표현이고 협박이다 이런 거는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서 오히려 적반하장 격인데 그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이제 불소추 특권을 받아서 당장 조사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거법이기 때문에 9월 9일 날 시효가 만료되거든요. 그 시효가 중단돼요, 고발하면. 그래서 대통령 임기 끝나면 다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봐도 법률 문외한이 우리가 봐도 이거는 명백히 팩트가 틀렸다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임기 마치고 다시 이게 수사가 되면 100만 원 이상 기소돼서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우리한테 협박하는 그 500억 대선 자금 다 토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실 지난번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는 반명계 쪽 뭐 의원들에서 사법 리스크 관련된 얘기들도 있었고 뭐 김건희 특검법 발의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조심스럽게 가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이 당대표를 딱 소환을 딱 하니까 우리 당이 다 일심동체가 됐어요.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다 맞서서 정치탄에 맞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갔으니까 오히려 우리를 내부를 결속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참에 그런 정치탄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대응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한 손에는 민생 법안들 착착착착 처리해가지고 지금 우리 오늘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47%인데 이제 반사 얘기 아니라 실력으로 70% 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네이밍을 하나 새로 잡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윤삼열 정권이라고 해요. 삼열. 졸렬하고 비열하고 졸렬, 비열, 저열. 저열. 윤삼열. 이거 적어요. 적어요. 이게 괜찮습니까? 네, 너무 좋아요. 삼열이. 근데 다시 한번. 졸렬하고 비열하고 저열한 윤석열 정권, 윤삼열 정권이라고 앞으로 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이 누가 봐도 지금 대선 끝나고 거의 이제 6개월이 지나가는데 이 소환 통보한 것 자체 사안이 너무 웃기잖아요. 국정감사장에서 나는 협박받은 거를 느꼈다라고 한 건데 그게 허위사실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국민들은 이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등에서 국민들이 참 덩치에 맞지 않게 졸렬하다 이런 이미지들이 점점 강화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이제 유진석 했던 말을 똑같이 해줬잖아요. 이준석 그 당에서 일어나는 분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국민과 민생 챙기느냐 바빠서 못 챙겨봤다. 이재명 그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바빠서 못 챙겨봤다. 말도 안 되는 그거를 못 챙겨 본다는 것은 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정무 라인이 다 사표 써야 되는 그런 게 일이고 저열이죠. 네. 아주 졸렬하고 정말 비열하고 아주 저열한 이런 거에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국민들은 이런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보고 들으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다 이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통령답지 않다. 정말 졸렬하다. 이런 좀 부정적인 이미지만 점점 쌓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삼열 정권 많이 좋아요. 이제 앞으로 윤삼열은 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행할 것 같아요. 유행할 것 같아 진짜. 말을 좀 밀어주세요. 아니, 방송에 나가서도 계속 네. 3열 정권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산무로는 유명하잖아요. 3번은 그동안 많이 해가지고. 무소까지 포함된. 어떻게 우리 위원장님은 오늘 의총 결과는 뭐 저 지켜봐야 알겠는데 그렇죠. 예. 여기서 다룰 내용이 지금 두 분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그 검찰의 행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할 텐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출석을 해야 될 것 같으세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으세요? 아마 저쪽에서 제일 윤석열이 원하는 건 가까이, 마이크 이재명을 가까이. 포토라인에 세워서 네. 범법자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제일 원하는 그림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그동안에 반복되던 뭐 군사 독재 시절부터 시작해서 반복되던 그림들인데 여전히 이런 그림들에 의존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 우리가 예상은 했으나 예상을 한치도 어긋나지 않고 이게 맞습니다. 보여주고 있다. 기다렸다는 듯이 아마 그 우리 저 전당대 할 동안 이재명 대표가 되길 아마 되게 진짜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누구보다 기다렸을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이제 소환을 하는데 이건 소환은 법원이 하는 거지 검찰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검찰이 사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어쨌든 검찰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라 생각하고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출석했을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이게 불공정한 정치행위다라고 잘 해설해 줄 수 있는 언론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여기 꼭 서야 하냐. 저는 서지 않고 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님의 특성상 또 우리 열심히 말려드리고 우리 대표님은 정정당에 맞서겠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저는 어쨌든 이건 싸워야 될 이제 말 그대로 싸움의 시작점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지난번 대선 때도 이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을 할 거냐 말 맞아요. 거냐 이거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때 대부분의 이제 언론이나 이쪽에서는 국정감사장에 가서는 이틀 동안 대장동 얘기만 하겠다고 벼르고 있었는데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도지사직을 그때 사퇴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참모그룹 내에서도 도지사직을 사퇴하면 이제 국정감사장에 안 서도 되니까 사퇴하자 이런 네. 얘기들이 사실 다수 의견으로 이렇게 당시 이제 후보한테 제안이 됐는데 웬걸 그냥 나가셨죠. 나갔죠. 그래서 이틀 내내 이제 혼자 방어를 하셨는데 너무 잘하셨죠. 예, 근데 네, 저쪽에서 잘했죠, 이제 무리하다가 또 사고를 많이 쳤잖아요. 그 누구죠? 그 조폭 돈다발 사진 냈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자랑한 걸로 돼서 이제 망신도 당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당의 전반적인 의견은 출석하지 말자 네. 이런 의견들이 우세하나 이재명이기 때문에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출석하지 말자 이렇게 좀 결론은 못 내고 통상적으로 이런 사안은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제안을 하되 최종적인 결정은 이제 당 대표에게 당대표가 이름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또 출석하는 가능성도 여전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 이재명 대표한테 절대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거기 포토라인에 쓰는 것 자체로 사실 이게 진보 보수 갈려져 있고 이미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 자체를 쓴 것 같고 또 뭐 이미 그 범죄자로 확인된 것처럼 또 막 얘기하고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림을 지금 그리려고 하는 것 같고 네네. 그 이면에 있는 각종 윤석열 정부의 그 온갖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비리 이런 거, 그 김건희 그 시부터 해가지고 뭐 이준석 또 어제 대구 가서 또 막 참 잘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도포자루에 또 저 이거 갖가지 그 진짜. 이준석 지금도 당대표입니다. 당대표 얘기는 좀 이따 하면 되고요. 네. 지금 속보가 떴네요. 민주당 김여사 특검법 하기로 추진하기로.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와, 네. 저는 지금 예상대로.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아주 속이 시원해 죽겠다. 진짜 소화제 하나씩 먹는 기분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사실 당대표- 여기까지는 안 나가기를 바랬을 수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님은. 근데 지금 뭐 상황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돼 있는 지난 대선 과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이라는 것이 우롱당한 이 상황. 왜냐하면 뭐 유검 무죄, 무검 유죄 이 상황 아닙니까? 검찰이면 다 무죄. 김학의 동영상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지금 그와 관련돼 있는 검찰 식구들은 전부 다 무죄가 되고 있고 무혐의가 되고 있고 불송치하는 과정에 있고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이긴 하지만
당선자 이외에 부인, 장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범법 행위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될 경찰과 검찰이 모든 것을 승리자라는 이유로 아니면 검찰 식구라는 이유로 뭐 다 불송치 않은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 검사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해서 생각을 해온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상민, 한동훈 이 두 명의 위헌적인 그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조치도 해야 됩니다. 저는 뭐 역풍 우려하고 이런 시기는 전혀 아니다. 아무리 집권척이라고 해도 잘못되어 있는 법 질서를 위배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이재명 다음이며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지난 정부에서 저희가 적폐청산을 제대로 못한 부분 지금 해야 된다. 아무리 야당이라 할지라도 그런 면에서 지금 속보가 너무 반가워서 제가 목소리를 높였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재명 당대표가 포토라인에 쓰시는 거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같지 않습니다. 이것들 정말 원하는 그 행태를 그러니까 웅덩이를 파놓고 저는 아까 뒤로는 아닌 우리 거죠. 서은숙 응. 저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뭐였냐면 70년대 사고에 머물러 있어요. 검찰 조직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저희가 빙하 타고 내려온 둘리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는데 이 조직만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발을 못 맞추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전부 다 이 1인 미디어를 가지고 소식을 다 알고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만 모르는 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지금 이 시기에 추석을 앞두고 세우면 망신주기 될 거야 라고 상상을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불공정한 것을 더 드러내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저는 뭐 이 상황 자체를 다들 인식하고 있다 국민들이. 근데 검찰만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재명 우리 당대표는 어쩌면 또 응할지도 모르겠다. 뭐 이 정도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들의 이제 획책하는 의도를 뻔히 알지만 그 너머에 있는 네. 국민들을 믿기 때문에 지지자들을 믿기 때문에 또 의외로 또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씨가 돼요. 가면 안 된다니까. 가면 안 돼. 아이, 거칠게 나갈 것 같은 대변인님이 왜 더 더워도- 조심스러워하세요? 더원 엽에서 막아야겠네. 아니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마 그래서 나가실 것이다.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넘어서 아니야. 그래서 안 나가는 거야. 또 한 번에 완전히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 얘기 잠깐 하고 다른 얘기로 넘어갈게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드디어 윤, 한, 이 삼각 동맹이 완성체로 되는 그 상황인데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와 연수원 동기였던 27기 검찰 출신의 이원석 이분이 이제 검찰총장을 맡으면서 결국 이제 톱니바퀴를 다 맞추는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문회 과정의 문제들 보셨어요? 우리 이원석 저 내정자는 바지 총장 후보 아니에요? 근데 본인들만 아니래. 아니 그 세상에 몇 달 동안에 임명도 안 되고 계속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뒤에 윤석열 의견 받아가지고 다 검찰 인사 다 끝났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검찰총장 그것도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건데 이 사람이 그 저기 본인들은 아니라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누가 봐도 그 바지 총장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개인 비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저는 한동훈 손에 이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렇게 손아귀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추측이 되는 부분이 이 정은호 게이트에 대한 수사 기밀을 유출했던 혐의를 받았던 검사였어요. 근데 그때 그 담당을 또 했던 사람이 한동훈 검사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서로 물리는 형국들이 있고 지금 4개월 동안 검찰총장이 공백 기간이었는데 그때 700명에 가까운 검찰 내 조직 인선을 다 한동훈 법무부장이 다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지 총장 맞거든요. 근데 개인 비리가 없냐 또 있잖아요. 지금 4세 7세 정도 되는 두 자녀에 대한 상속 부분 그 뭐 재개발 딱지였나요? 재건축 딱지였나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그 지분 취득 과정에 있어서 편법, 세금을 탈루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이게
호락호락하게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과정 저희가 민주당에서 두고만 볼 수는 없는데 뭐 세게 막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간첩 사건 조작한 검사 출신을 저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 임명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학력 경력 16건인가요? 허위 학력 경력 이조해 가지고 취업하고 이런 거 교수로 취업하고 이렇게 한 거를 국민들이 뭐라 하니까 한다는 얘기가 돋보이고 싶어서 그랬다고. 이것도 돈 벌고 잘 살고 싶어서 그랬다고 답변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아니 근데 이 문제 있는 것에 대한 인사이트가 이게 이쪽 진영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지금 청문회 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거, 친분이 있는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 사석에서는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얘기도 있다. 증언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사실은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한 라인에서 만들어진 완전체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는 청문회 답변에도 하면 아무 관계 없다. 동기다. 동기 외에 아무런 관계 없다. 나는 단 한 번도 사석에서 검찰 내에서 형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 이런 이제 이야기로 그냥 피해가는, 백날 그래봐야 우리가 할 대로 그쵸.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 이 의지를 답하는 속에서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자기 체면을 걸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저 양두구육하면서 자기를 비판하는 이준석에 대해서 내가 민생 챙기느라고 바빠서 기사를 못 봤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성대모사 합니까? 잘하셔. 나는 아직 비슷합니다. 닮았어. 아직은 이런 건 내가 쓰면 안 될 것 같아. 좀 연습한 다음에. 이원석이 이제 검찰총장 된다고 해도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잖아요. 인사 이제 이런 거 끝났고 다 이제 대통령 집무실 하명 수사 그야말로 이제 하수인이 돼서 역할을 할 텐데 어쨌든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열심히 좀 활약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국민들한테 좀 낱낱이 국민들께서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결국은 자기들, 검찰이 대한민국을 다 쥐고 펴고 쥐락펴락 다 하겠다라는 그렇죠.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무도한 노골화를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이제 비로소 일망타진할 기회가 왔구나,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하는데요. 말은 항상 조심해야겠죠. 그 요새 이제 보면서 청와대도 이제 정치권에서 새롭게 들어간 그 행정관 비서관들이 한 300명 좀 넘게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지금 100명을 물갈이를 하겠다. 그러면서 결국은 검찰하고 검찰 출신 관료 출신들만 남겨놓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보면서 전두환 신군부 정권이 이제 군인들이 정치하는 시대를 이제 마지막이었지만 박정희 때부터 해서 그 시대로 다시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검찰이 이제 정치를 하겠다. 청와대 안에 이제 청와대에서도 일해봐서 이제 아직 다들 아시겠지만 검찰 출신하고 관료 출신들만 남고 정치 쪽에서 이제 경험이 있고 견해가 있고 나름대로 철학,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이 다 배제된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일해봐서 알지만 관료 출신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나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때로는 좀 무리하게 추진도 하고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내고 이런 집단은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은 윤석열 정부, 윤삼열 정부라고 해야 되죠. 윤삼열 정부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용궁. 자꾸 이게 입에 안 붙네요. 여기는 결국은 이제 검찰 출신들이 좌지우지하게 돼 있거든요. 절대로 관료 출신들이 검찰 출신들을 넘어서 어떤 국정 운영의 역량을 발휘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는 전두환 시절에는 이제 군인들이 정치하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검찰이 정말 정치하는 시대로 완전히 역사가 한 20, 30년 뒤로 거꾸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으로 규착될 것 같아가지고 정말 걱정이 큽니다. 저는 앞으로 이게 검찰 기소권이 어떻게 사용될지 흥미진진하기보다는 진짜 궁금진진해요. 네. 이게 우리가 늘 영화를 너무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영화에 나오는 검찰이 그 권력을 휘두르는 거, 옷만 갈아입은 군인에서 검찰로 옷만 갈아입은 이런 이 검찰 권력들이 앞으로 이 권력을 어떻게 남용할지 그게 진짜 궁금진진합니다.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좀 전에 우리 윤정권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윤핵관 라인들을 다 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 라인들을 다 채우고 있고, 우리 검핵관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몰락을 더 가속화시킬 거다. 왜냐하면 이쪽 그 정무직으로 들어간 윤핵관 라인들은 전부 다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거 쫓겨나가지고 여의도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터진 게 입이라고 계속 비판하고 이제 저 뒤에 있는 얘기들도 와서 막 해댈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또 우리 이준석 TK의 맹주로 다시 이제 부상하려고 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 있죠. 그 저기 윤핵관들도 밀리지 않으려고 할 거라고요. 이제 여기 다 쫓겨났는데 당에서까지 밀려봐. 그러면 자기네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거든요. 정치가 되게 비정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도 내부의 그 자중질환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일어날 수 있다. 지금 잘리는 100명이 지금 한 보따리씩 챙겨가지고 나오고 네. 챙기고 있을 겁니다. 이제 나가서 써먹을 거. 네.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용궁, 예, 용산 비서실에서 퇴출되고 있는 그 정무직, 공무 별정직들이죠 대부분 정치권에서 그 임명됐던 비서실의 행정관 또는 비서관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또 뭐 새로운 사람들을 또 교체를 하겠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윤핵관이었다가 이제 신윤핵관이 자리 교체할 거다 이런 예상들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 보따리씩 가지고 나온 그것을 들고 뭔가 뒤에서 또 흔들기 하면 정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예상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건 사정정국으로만 잘하는 일만 하겠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정치는 실종하고 있는 이 상황들. 근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 내용까지 다 들어가면 그것이 또 더 노골화되어 있거든요. 이 불행한 것은 국민이긴 아니, 한데 근데 검찰들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정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걸 정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신군부에서 신검부의 그렇죠. 네. 정치 활동. 네. 이렇게 믿는 게 하나 있거든요. 저기 우리 인사검증 그 자료가 35만 명 정도 있다며요. DB가. 네. 그거 다 지금 저 한동훈 그쪽으로 인사검증 네, 관리단 맞아요. 그거 갔잖아요. 들고 그거 온다 이제 캐비넷 이거죠. 하나씩 열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그런 정도의 사고 수준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옛날 그래서- 방식이죠. 예. 그래서 저는 너무나 여러 가지 설왕설래 우리 내부에서도 의견들이 다양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서 정부조직법을 어긴 한동훈에 대한 탄핵을 해야 된다. 인사정보관리단이라고 말도 안 되는 법무부 산하에 그 기능을 넣을 수 있었던 거는 이 상위법을 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물어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장악하고 뭐 이제 뭐 윤한이 이 세 박자 맞아진데 플러스 2가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검찰국을 지금 신설을 했습니다. 이거 그냥 가동되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것 또한 법률을 어긴 거 아니겠습니까? 상위법을 어긴 정부조직법위원 저긴 이 행태를 보이는 장관 둘을 그대로 놔두는 거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조심스러워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제 그 윤석열 정권이 잘못해도 좀 이렇게 당분간은 좀 지켜보자. 어떻게 하는지 좀 기회를 주자. 이런 마음들이 이제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국민들이. 근데 이제 100일이 지났고 그 후에 개선한다는 방향이 검찰 정권을 만드는 쪽으로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면 국민들이 이제 정권에 대한 분노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자구우면하지 않고 한동훈 탄핵 이런 것도 이렇게 밥상에 올려놔도 되는 시점이 왔다 이렇게 아니 봅니다. 100일밖에 안 지났어요. 이제 100일 지났어요. 조금 더 지났어.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정권 초반이라서 참았는데 그쵸. 지금은 맞아. 분위기가 정권 초반이 아니에요 지금.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가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30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권 초반이 아니에요. 예, 이제 코미디 정당 국힘의 얘기로 넘어가 보죠, 그럼. 네. 진짜 우리가 지금 정부 출범 120일 간 넘은 상황 맞습니까? 완전 무슨 정권 말기보다 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연일 20%대에서 고착돼 있고 미국 그 모닝 컨설팅 거기 조사 기관에서 하는 조사들은 계속해서 18% 이렇게 해서 22개국 중에 꼴찌를 계속 선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해도 진짜 정권 100일? 아우 이 지금 도저히 머릿속에서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정부, 윤석열 대통령만의 문제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생각하지만 국민의힘도 지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미디 국민의힘 내부 얘기 좀 해보죠.
전국이 또 만들었고 아까 보니까 그 비대위원 전원 또 사퇴했다며요. 다시 주호영 비대위원장으로 또 가는 방향으로 의기총회에서 그러니까 의결했는데 아니 아니, 그 전국- 속보가 떴는데 비대위원이 저는 사퇴했다고 아까 떴길래 저는 이 사람들이 다시 반성하고 다 사퇴하고 다시 권성동 그 저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다시 돌아가나 얼핏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권성동 직무대행한테 힘을 모아준다고 다 사퇴해줬대요. 재임명 받기 위해서. 예, 예. 다시 재임명 받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또 가처분 신청 낼 거고 이게 도돌이표 안으로 지금 들어가 버리는 네. 것 같은데요. 네. 전국위에서 당원 개정안은 가결을 했고 가결됐고. 비대위원 네. 총사퇴하면서 새 비대위 출범하는 것을 음.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부 이제 의결을 다 한 거죠. 근데 이거 자체가 법원에서 이 판결문 결정문에서 내렸던 취지와 완전히 위배하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 취지는 말하자면 이런 거죠. 빨간불에서는 출발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규정을 있는데 니네들 왜 빨간불에서 출발했냐 잘못했다. 이랬더니 법규를 바꾼 거예요. 네. 이제 국민의힘이 빨간불에서 출발하면 안 되는데 10초 안에는 출발해도 된다. 이렇게 자기네 당 규정을 바꿔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그 법원에서 판결한 취지는 비대위 그 출발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물론 법적 절차도 문제가 있었지만 비상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준석 전 대표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은 뭡니까? 아직은 아직 법원 대표. 판결이 그냥 대표라고 하시죠. 우리 뭐 그냥 그- 이름만 부를까요? 이준석. 아니 대표. 이준석이 너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다. 네. 이거였잖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가는 방향은 더 회복할 수 없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이런 피해를 주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법원 취지하고 정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왜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바보 같은 블랙홀에 계속 빠져서 이 도돌이표를 계속 그리고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기승전 윤석열 때문에. 그러니까 예. 이준석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웃기는 거죠. 권성동 그 저 원대는 그만두지도 못해요 지금 윤석열 때문에. 그 그만두고 싶긴 할까요? 비대위원장 임명까지 해야 되거든. 그렇지. 그 윤석열을 저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으로 그까지가 그 사람의 그 임무예요. 근데 지금 누가 봐도 가처분 다시 이제 이준석 그 대표가 한다 그랬는데 똑같잖아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그 직무를 정지한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 임명한 비대위원 전부 다 이거 더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똑같이 당원 당규 고쳐가지고 뭐 최고위원 선출직 4명이 사퇴하면 그 저기 그 비상 상황으로 간주해서 간다. 비대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놓고 다시 임명한다는 사람이 주호영 비대위원이면 아니 그 판사가 봤을 때 이거는 아니 봉숭아장이지 우리를 뭐. 아니 사법부를 완전히 이거는 한번 해보자라는 거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를 전환한다 그러는데 그럼 당대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대표가 있고 최고위원이 있어. 별도로 뽑잖아요. 따로. 네. 그럼 최고위원 4명 그만두면 당대표도 그만둬야 되는 거야? 아니죠. 당원 당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꿔놨다며. 최고위원 4명 그만두면 새로운 비대위. 당원 당규. 이걸 이번에 바꾼 게 바꾼 거예요. 그거라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마음 꼼수를 쓴 거죠 또. 그러니까 당대표 되더라도 최고위원만 4명 확보하면 언제든지 당대표 그냥 날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진짜 재밌는데. 대체 봉숭아학당이. 예. 이게 어떤 상황에 이제 접어들어도 외통수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남부지법 홍인가요? 황인가요?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판사의 그 결정문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완벽하게 잘 쓰여 있습니다. 정당이라는 것이 자유롭게 정당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내부의 질서는 민주적인 그 의지로 만들어야 되고 정당법을 따라야 된다. 그 과정에서 여기는 지금 정당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한 거고 비상 상황을 억지로 만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걸 돌려놓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비상 상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비상 상황이 자체가 억지로 만든 거라고 하는 것이 당대표 이준석이 선출된 권력이다. 그 당대표를 찍어내면서 만드는 비상 상황 자체가 합법적일 수가 없다. 정당법 질서를 어기는 거다. 그러니 뭘 해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딱 하나 가능한 범위가 뭐냐면 제가 판단하는 거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고 원내대표를 새로 그렇지. 예, 그렇죠. 세우고 그 원내대표가 직대를 하면 돼요. 그러면서 뭐 비대위원을 세우든 새롭게 뭐 그 상황을 이끌어가면 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리를 자기가- 내놓지 않으려고 그렇지. 하는 자기가 안 거잖아요. 그만두고 싶은 거지. 이런
과정에 뭐 이 얘기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니까 이준석 저희가 참 저는 이준석 응원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잘 싸우냐? 지극히 잘 싸우는데 어제 또 김광석 거리에 가서 대구 뭐 저 국민의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보셨어요? 봤어요. 네. 어떠셨어요? 아이고 무슨 콘서트 하더라고. 대구 시민 500명을 모아놨다고 하던데 거기서 이게 투사 같은 발언을 하더라. 예, 내용이 여러분 이 독재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런 발언으로 이제 선동을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이런 말을 하게끔 계속해서 빌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 70년대 우리 그 금지곡이 나왔던 배경까지 얘기하면서 얼굴만 가리고 들으면 민주당의 어떤 투사가 얘기하는 듯한 이런 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들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렇게 거리를 쥐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미워 죽을 것 같은데 이준석 유죄 만들기 작전이 가동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 목표는 이준석 찍어내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기 감독 윤석열, 예? 그리고 뭐 주연 권성동 조호영하고 이제 이준석 조연 윤리심판원 해가지고 어제 그 이준석 대구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준석이 지금 바라보는 그 목표가 이제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다음 총선에서 이제 대구 경북 의원들 낙선 운동을 시작하겠다는 취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 더 멀리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혹시 그 헌정사 최초의 이제 40대 대통령을 꿈꾸는 저 같은 생각했어요. 그래요? 윤석열 네. 그리고 본인 네. 저기 이재명까지 네. 언급하면서 네. 대통령급으로 본인이 체급을 네. 올리고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보면서 이제 그동안은 아웃복싱을 했단 말이에요. 네. 게릴라전을 하고 고공전 요렇게만 했는데 이제는 국민의힘의 아성이라고 하는 TK에 이제 딱 털을 잡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강한 이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준석이 바라보는 시선이 총선 넘어 대선에 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런 당대표하고 당하고 이런 분란이 벌어졌다고 하면 언론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가루가 벌써 됐겠죠. 창당 시나리오 나오고 누가 당대표 할 거다 뭐 온갖 얘기들이 다 번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까지 이제 확대는 안 시키고 있는데 이준석 머릿속에서는 이미 좀 길게 보고 그 말하자면 보수 정치의 주도 세력을 완전히 교체하고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다음 대선에서는 떨어져도 좋다. 그 다음번에 해서 40대 첫 번째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무지막지한 꿈을 꾸고 이렇게 일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길게 보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 정도 가면 옥중 출마장 될것 같은데 내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가만 경찰이 안둘 것 같은데. 이제 경찰로 다 이제 포커스가 가는 것 같아요. 윤석열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까지 정치적인 전면전으로 비화된 상황에서 제일 심플하고 간단하게 이준석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경찰에서 이제 성접대 수사에서 이제 유죄로 하는 게 제일 이제 손에 피 안 묻히고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굉장히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설을 좀 찾아봤어요. 벌써 보수 언론의 사설들이 어떤 방향이냐. 이준석 저렇게 그냥 놔두지 말라. 이런 내용들의 찍어내. 화살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지금 뭐 처음 저 앞부분 내용들은 대부분 그래요. 국민의힘이 지금 뭐 법을 다 어기고 있으면서 자중질환에 빠져 있는데 이 상황을 수습 못하는 너네들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해놓고 이후에는 이준석을 저렇게 놔둘 것이냐. 그렇죠. 검찰과 경찰이라는 것이 왜 있느냐. 이런 왜 식의 있느냐? 행태를 보이는 사설들이 타협하라는 쪽이 아니고 아닙니다. 검찰 경찰은 그런 뭐하냐 사설이 이렇게. 보이는 걸 보면서 제가 지금 옥중 출마 얘기가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가 우리 이재명 대표를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로 얘기하는 부분 내용도 얼토당토안한 내용 말도 안 되는 거 꼬투리 잡아서 기소할 기세 아닙니까? 이런 검찰과 경찰이 그냥 있을 수 없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굉장히 영악하게 잘 싸워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대구를 선택했다. 대구 가서 근데 보니까 또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에게 호응이 되게 좋았어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당원들도 나왔고 몇백 명 나와가지고 응원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새 과시를 하고 있는데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죠. 아니, 그 유죄 대작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네. 유죄 만들기 위한 작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멀리 뭐 대권까지는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던, 어쨌든 지금 이준석은 본인도
윤석열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대통령과 맞서는 사람으로 지금 계속 보이게 만들고 있고, 그러니 대구도 가는 것이고, 대통령의 뒤 그림자를 따라서 계속 가면서 그러니까 그림자는 따라가고 있는데 말하는 내용은 훨씬 신선하고 훨씬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언어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약간 참신해 보이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유포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윤석열 입장에서는 당을 빨리 더 장악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검찰총장 할 때도 검찰 장악하는 게 자기 목표였잖아요. 지금도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엄청나게 지금 아마 이 머리를 그쪽으로 다 쏟고 있을 거라고 그게 생각을 해요. 지금 가능한 게 네. 일단 검찰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용궁은 또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뭐든지 다 만들어서 잡아넣을 수 있다는 그렇죠. 정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윤핵관들도 보면 되게 단무지 같지 않아요? 그 건성동이라고 얘기하는 건 7급 공무원 시켜줘야 되는데 9급 공무원 그거를 할 얘기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되게 하여튼 단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그 대표가 요리하기가 좋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딱 보니까 정치를 막 칠곡에 가서 700년을 살았다고 하면 칠곡에 그 묘지 가가지고 이렇게 사진 딱 올린 다음에 그 보수의 텃밭인 TK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갔었잖아요. 그 소문시장 서문시장 갔었잖아요. 가고 와서 기박고 갑니다 막 이러면서 또 그러니까. 했는데 거길 오늘 가서 성대모사 좀 한다. 아니 우리 원애들만 모여 있으니까 재밌네요. 아니 근데 네, 좋아. 성대모사가 너무 이렇게 약간 좀 리얼. 와닿아요? 와닿아. 연습 하나도 안 한 건데 다음에는 연습 좀 더 해가지고. 데뷔해. 누군가한테 배워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이제 진영에서 요새 이제 이준석의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좀 뭐 환호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뭐 이런 좀 있잖아요 이게. 근데 그것도 사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보면 이 속성과에 받은 이 정치인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급작스럽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나름대로 풍찬노숙하면서 정치를 좀 서서히 배워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당 대표까지 했으면 적어도 자기가 속한 조직의 주류로 어떤 탈바꿈하기 위한 자기 준비 또 정치력을 발휘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잖아요. 아니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국힘안에서 싸우는 건 잘하는 네. 건데 우리 정치 전체로 보면 두 번 다시 나오면 안 될 적이다. 네, 벌써 보니까 생각이죠. 그 정치 이력이 대단하더라고요. 뭐 젊었을 때 20대부터 해가지고 20대부터 했으니까. 그 영입돼가지고 그죠? 박근혜 키즈 해가지고 뭐 비대위원 손수조랑 뭐, 같이 영입됐던. 그렇죠, 맞아요. 손수조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랑 같이 서울대생 있고. 하면서 이제 소외된 학생들 이제 과외하는 공부해주는 하버드. 예, 뭐 이런 거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알고 보면 그 이제 대단한 그 명문가 집안이라는 거 아니에요 TK의 아버지는 또 유승민하고 친구 사이고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가 다 작용을 한 거죠. 근데 그런 것은 다 이제 가려지고 미화된 얘기들만 이렇게 너무 이제 과잉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저 이준석 대표가 이게 아까 길게 뭐 대선까지는 차치하고 몇 가지를 지금 단계별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론전을 통해서 계속 본인이 옳고 본인은 선이고 윤석열이나 윤핵관은 악이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이제 확산시키려는 전략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사법에 대한 막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지금 자기는 뭐 당당하게 나갈 것처럼 얘기하고 막 이렇게. 근데 그것도 시효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일제로 하더라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 기간을 넘으면 그건 어쨌든 공소권 없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차기 전당대회 때 본인이 다시 출마할 것도 염두에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그게 뭐 이제 징계라든지 또 다른 저런 거로 해서 불발이 되면 본인이 미는 후보를 대표로 만들려고 하는 그 순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도 그것도 안 되면 정당 하나 만들어서 비례정당 해서 뭐 한 10석이나 뭐 이 정도 차지할 수 있다. 이성정당 그거 없어질 게 지금 예상되고 있으니까 비례정당. 네, 거기까지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전제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9월 14일 날 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하는 그 결정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그 보수 언론의 사설 내용도 말씀드렸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저 국민의힘의 무도한 그 세력들의 머릿속엔 뭐가 있을 것 같냐. 이 법원에서 판결까지 다 깡그리 무시하면서도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뭐 니들 떠들어. 우리가 갈 이 열차는 계속 출발시키고 지나갈 거야. 거기 이면에는
이 법원도 본인들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상상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경찰에서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솔직히 성상납 의혹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 얘기들을 들어보면 공소시효든 뭐 증거든 이런 확실하지 않은 사안들이 있어서 문제긴 하지만 이후에 있었던 걸 보면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이 사실이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다 클리어 됐을 때, 다 완벽하게 그 강을 건넜을 때나 이준석 대표가 2024년도 있을 것이고, 당대표 출마도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뭐 대선도 그려질 것이고 하겠지만, 지금 그 과정에 이제 이 허들이 너무 높다.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준석의 뭐 사법 리스크가 확실하다고 한 이후에 자기의 세력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유승민 당대표 후보를 만들어 세우거나 본인과 함께 했던 그 젊은 그 뭐 나는 국대다 청년들도 있고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것을 이제 또 노림수 뭐 포석을 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행동하고 있는 거죠. 벌써 김웅 의원이 국바세에 가서 얘기했잖아요. 이제 당을 장악하자. 장악하자고 접수하자고. 근데 이제 네. 벌써 그 난파선에서 뛰어내릴 그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요. 네. 올해 이제 연말이 고비인 것 같아요. 이제 지금까지야 국민들도 이제 연말까지는 좀 참아줄 거예요. 아주 결정적인 잘못이 나오지 않는 한은 좀 참아줄 텐데 이게 이제 뭐 100일 지나서 연말 지나서 내년 초까지도 집권 여당이 요새는 옛날에는 우리가 여당일 때는 야당이 좀 잘 돼야 민주주의가 되고 국회도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새는 우리가 야당인데 여당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원래 야당은 여당 걱정해줘요. 그러니까 내년 연말까지 이런 상황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제 국민들도 이제 마음 떠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뛰어내리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뭐 요새 신윤핵관 이래가지고 뭐 초선 재선들 난리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것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연말 연초까지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음 총선이 이제 바로 이제 코앞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넘어가면 수습하기가 힘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 여당이 저렇게 죽을 수니까 지금 완전히 정치는 실종돼 버리고 완전히 이렇게 민생은 완전히 무참히 다 팽개쳐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뭐 왜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왜 너희들은 민생도 안 챙기고 어쩌고 이러는데 그 말이 맞죠. 민생을 챙겨야 되는 거 맞아요. 안 챙기니까 야당이라도 우리가 챙기자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이 과정에 정치를 완전히 실종시키고 있다는 그게 문제인 것 같고 아까 이제 우리 얘기했던 윤석열이 어쨌든 이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이 검찰을 장악했던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비싼 돈 치르면서 이 독재에 하수인했던 검찰들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대로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실험의 현장에 난 있다고 생각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네. 잠깐 스쳐 넘어갔는데 시행령 있죠. 시행령 쿠데타. 네. 네. 그거 정말 강하게 맞서 싸워야 돼요. 이거 정말 쿠데타잖아. 심각한 문제죠. 이거 어떻게 국민이 뽑은 그 국회의원들이 있는 입법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건데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게 약간은 있었어요. 시행령으로 하는 거 있었는데 이 정도는 정말 상상도 그쵸. 못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 우리 민주당에서 입법조사처에서 의견을 이제 구해서 그 시행령을 시행하기 전에 국회에서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견을 지금 그 제출한 상태인데 뭐 당연히 뭐 그냥 무시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그 이제 명분을 차근차근 쌓아놓은 다음에 결국은 그 권한쟁의라든지 탄핵까지도 이렇게 염두에 두고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판을 저쪽에서 만들 거라고 봐요. 또 네네. 무리해가지고. 예, 아유, 뭐, 어쨌든 팝콘 가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도 팝콘 가격 맞습니다. 예, 그냥 뭐, 국민의힘 계속해서 저렇게 싸우는데, 저는 9월 14일이 좀 고비가 될 것 같다. 첫 번째 고비가 될 것 같다. 계속해서 지금 새로운 비대위 인정받을 수 있나 없나도 그때 결정 날 것 같고요. 법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거에 대한 제동을 확실하게 걸어주기를 바라면서 이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아, 어떠셨어요? 우리 시당위원장님 오늘 같이 첫 회. 그 오늘 처음 했는데 다들 훌륭한 분들이랑 하시니까 몇 번 한 것 같아요. 예, 자연스럽게 다 원외위원장들이라서 다 이심전심 통해서 그러는가. 예. 아니 근데 보니까 그래요. 예. 자리를
재배치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둘은 같이 나오고 아, 두 분은 혼자만 따로 나와. 나와요? 이게 불만이 그림이 많아. 안 좋아. 그림이. 왜 안 좋아? 예? 지그재그로? 예, 그렇지, 아유. 그렇지. 저랑 네. 같이 나오는 게 별로 안 좋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청취자들이 안 좋아하는 거야. 청취자들이. 아, 그래도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네. 실시간 들어와 계시거든요. 네. 이거 역시 우리 저기 서은수 위원장님의 파워 아닌가 싶고요. 아유, 아닙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평택 김현정 TV 여러분 보셨나요? 그리고 또 우리 안성 윤정곤 TV 우리 또 시당 위원장님도 유튜브 개인 유튜브. 네, 저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문 열면 알려드릴게요. 저는 지금 비번을 네. 못 찾아가지고 남영희 TV가 지금 14,000명, 15,000명이나 있는데 네. 지금 못 찾아가지고 업데이트를 못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평택 김현정 TV, 안성 우리 윤종군 TV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원외위원장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응원이 그 구독 좋아요 사랑으로 좀 결국 지금 우리 오늘 정치 1번가도 여러분들 그냥 보고 계시지 말고 좀 주변에도 좀 퍼날라 주시고요. 이전에 그 셀럽들 나올 때보다 구독 조회수가 조금 줄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좀 더 분발해야겠다 했는데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더 이제 조회수 좀 올려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원외위원장이니까 현근택 조상호 변호사들보다는 좀 조심하고 더 적나라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아유, 또 뭐 하실 말씀 더 없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고 마무리할게요. 그 우리 론스타 저 배상 판결 있잖아요. 예, 그 그 얘기도 얘기 해야 되는데. 잠깐 제가 네, 그때 맞아요. 그 금융노조 파업할 때 같이 했거든요. 저도 그때 노조위원장 하면서 금융노조였잖아요. 그 이제 그거 정말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그거를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 민주당도 세게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3천억 정도 배상 판결이 났고 이자까지 하면 4천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 청구 금액은 뭐 6조 넘는다고 하지만 그건 다 뻥튀기해서 청구한 것이고요. 실제로는 한 8천억 정도 좀 모자라는 정도를 론스타가 청구한 거예요. 그중에 4천억을 배상한 거라서 거의 50% 이상을 배상한 건데 한동훈 장관이 나와가지고 마치 무슨 뭐 6조 원에서 그 3천억이면 뭐 4.6%밖에 안 된다는 식으로 애써 의미를 축소시키고 본인이 저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국민의 혈세를 한 푼도 쓰지 않도록 뭐 취소 청구하겠다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근데 정말 그 국민 기망하는 얘기거든요. 일단은 취소 청구 사유가 안 돼요. 그 전문가들이 다 한결같은 얘기거든요. 그 절차 위반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은 사유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 되는데 이미 그 4천억을 국민 혈세로 내게 만든 그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당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유는 론스타가 2011년도에 하나금융지주에다가 그 팔 때 8천억을 더 싸게 팔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론스타가 청구한 거거든요. 그러면 8천억을 싸게 만드는 과정에 국민의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 실제로는 공무원들이 관료들이 개입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개입한 관료들이 누구냐? 바로 지금 현재 한덕수, 한덕수 총리, 추경호 다 지금 현재 그렇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관련돼 있어요. 그러면 그 4천억을 국민 세금을 낼 거를 그리고 그러면 그 8천억을 그 싸게 산 하나금융지주는 뭡니까 그러면? 그냥 부당해 얻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명백하게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들 이름까지 나와 있을 거예요. 공무원들이 어떤 잘못을 해서 이게 싼 가격에 넘어갔고 그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가 그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공개를 안 해 지금. 한동훈 장관이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개해서 거기에서 적시된 그 책임 있는 공무원들 다 찾아내가지고 다 책임 물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핵심적인 사람들이 추경호 부총리는 2003년도에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에도 승인 담당자였어요. 그리고 2011년 매각 당시에는 금융위원회 그 부위원장이었고 ISDS에 제소된 다음에는 정부 대표로 이제 우리 측 대표하는 대책팀이 있죠. 거기를 또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협상단. 모든 과정에 추경호 부총리가 껴있는 껴있어요. 거예요. 근데 원래 2003년도에 우리 금산분리 원칙에 의해서 론스타는 투기자본이거든요. 사모펀드라서 산업자본인데 산업자본은 은행을 인수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우리 지금 블랙머니라는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 BIS 비율을 조작해서 그 외환은행이 부실은행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예외적으로 은행 그 인수를 승인해 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은행 제도 과장이 추경호 과장이었거든요. 그 실물 총괄했던 추경호인데 2012년도에 ISDS 분쟁이 붙었을 때 그런 주장을 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시작부터가 원래 그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부적격자가 인수한 거라서 이 분쟁이 당사자가 아니다라서 당사자 자격이 없다라는 주장을 세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죠. 왜 못했냐면 추경호 저 부총리가 그 당시에 담당자고 2011년도에도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가면 지금 사모펀드가 투기자본이잖아요. 네. 투기자본이라서 다 먹튀하지 않습니까? 국부 유출 그때 수조 원의 국부 유출도 한 거고 결국 먹튀했잖아요. 먹튀를 했는데 이 투기자본이 사모펀드 규제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다 풀어줬거든요. 그거를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정비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이제 동력이 점점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우리 시민단체들이랑 민주당이 그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전문 분야가 나와가지고 그냥 특강을 하죠. 다음에 저희가 이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낯설게 들리는 분도 계실 텐데 저희가 다음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사모펀드에 대한 위험성을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이야기를 하면서 조국 전 장관을 털었습니다. 누구보다 이 사모펀드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검찰총장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론스타 문제에도 수사 과정에 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 당사자들하고 지금 모든 분들이 이 정부의 주역으로 있으면서 그 먹튀 자본에 이익이 될 만한 일들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돈을 많이 물지 않도록 할게요라는 입에 발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 현상인 것 같거든요. 그 부분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실제로 2006년도에 이게 이제 론스타가 외환을 인수하는데 불법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지금 금감원장하고는 이복형 검사가 중앙지검에서 같이 수사했어요, 이거. 네. 그 수사가 부실했다라는 평이 있어요. 그때 수사가 제대로 돼서 면죄부 준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예, 그때 제대로 수사해갖고 그때 다 처벌이 됐으면 그 이후에 그런 문제들이 안 생겼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죠. 네, 저희가 뭐 강한 입 김현정도 생겼고 강한 당대표 만들어졌고 개혁 지도부 만들어진 민주당 이제 뭐 이런 일 다 다루고 싸우면 되죠. 우리는 여기 방송 끝나는 순간 용대실로 가서 이제 머리 깎고 뭐 이제 들어놓고 해야 되나요? 머리까지 깎고.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이제 저희 이제 이 시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구호를 한 100년까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마치는 구호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늘 기호 1번만 할 정당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기호 1번은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60년, 2070년, 2080년, 2090년, 2100년 2100년. 계속될 것입니다. 1번 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위한 연구 공부 방송, 1번 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위한 서동요 방송, 정치 1번가 113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